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이제 마지막 방송입니다. 새해 첫날 마지막 방송, 전날 마지막 방송인데 다들 여러분 잘 지내셨죠? 편안하게 보내셨을 것 같은 것 같고 오늘 보니까 우리 찐팬분들 맛있는 저녁도 해 드시더라고요. 요리도 많이 하시고 역시 요리는 즐거운 것 같아. 요리는 즐겁다. 떡국 드시는 분도 있고 찌개 해주는 분도 있고 오늘 보니까 또 우리 그 찐팬 톡방에 보니까 그 우리 봉이 언니는 뭐 이렇게 김치하고 삼겹살을 넣어서 이렇게 찌개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또 상당한 요리 내공 있으신 분 같아요. 우리 강병원님 같은 경우에도 요리를 잘 하시는 것 같고 하여튼 요리를 아주 맛깔스럽게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참 부럽습니다. 요리 잘하는 사람 최고예요. 특히 뭐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간에 요리 잘하는 분들이 제일 어떻게 보면 부럽더라 보니까 이 창의적인 거 아닙니까? 요리라는 게 창의적인 거잖아요. 하여튼 요리 나중에 기회 되면 저도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리라 믿고 또 천 회장이 우리 찐팬분들은 한번 그 신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신년회를 가질 건데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면 좋겠지만은 또 없고 그냥 소수의 소수 정예로 모일 일입니다. 그래서 찐팬분들 특히 멤버십 가입자분들은 나중에 커뮤니티 게시판 보세요. 톡방에 들어오시도 보시든지 모여가지고 그래서 서울에 그 카페소가 아니고 카페 그 커피소라고 있어요. 커피소 우리 삼봉고님 그 운영하는 커피 한 잔 마시고 저녁 맛있게 먹고 노래 대회를 한번 하고 노래 대회 천 회장이 노래를 워낙 못 불러가지고 한번 노래 대회를 해서 100점 나오면은 시상식을 하겠습니다. 시상식 천 회장이 쏠 예정입니다. 노래방비도 당연히 제가 써야 할 것 같아요. 한번 재미있게 한번 보내보십니다. 재미있게. 그리고 올해 그 모토는 주식시장이 어렵고 힘들어도 투자자들과 우리 구독자분들과는 참 재미있게 보내자, 즐겁게 보내자. 그러면은 23년도 아주 신나게 흘러갈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주가 빠진다고 해서 괜히 낙심할 필요도 없고 괴로워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들과 아름다운 사람들과 어울려가지고 함께 지내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혹시라도 찐팬이 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대환영입니다. 그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돼요. 멤버십 가입하는데 그 돈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막 커피 한 잔 사줄 돈이면은 그 정도면 됩니다. 가입비는 그렇게 뭐 비싼 건 아니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만 해주시고 안 해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않았으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내일부터 또 장이 열립니다. 열리는데 10시부터 열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1월 첫 주 증시는 연말 증시 부진을 그 만회할 1월 효과, 1월 효과, 이 1월 효과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좀 클 것 같습니다. 1월 효과는 특별한 호재는 없는데 투자자들의 그 낙관적인 전망이 반영이 돼가지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개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확률적으로 1월 효과가 도래할 가능성은 2001년 이후 유가증권 시장에서 한 70% 정도에 달했거든요. 그래서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를 2150에서 2400으로 보는 것 같아. 2150에서 2400으로 보더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이시나요? 예상합니까? 일단 한국거래소에 따르면요.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코스피 지수가 2236.40, 2236.40의 거래를 마쳤죠.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거예요. 2236. 전주 대비 3.34% 하락을 했고 증시 폐장과 배당락일 등 이슈를 앞두고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도 물량이 이제 쏟아지는 겁니다. 지난 한 해 증시는 어느 해보다 힘든 구간을 보냈어요. 코스피는 4년 만에, 코스닥은 3년 만에 하락장을 맛봤습니다. 4년 만에. S&P 500은 연간 약 20% 정도 하락을 했고 2008년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어요. 기대했던 산타랠리는 오지도 않고 산타는 도망갔습니다. 투자자들은 계절성 효과에 주목을 하는데 1월 효과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에서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2001년 이후 코스피가 13차례 상승을 했고요. 평균 수익률은 0.9%. 다만 그 반등 폭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2001년 1월 이때 23%였어요. 그 수익률을 포함한 것으로 시기별 맞춤 전략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올해는 상장 기업들의 그 이익 하향 조정이 진행 중인데 투자자들의 심리 개선이 관찰되기 위해서는 매크로 환경,
이 매크로 환경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시장별로 보니까 역사적으로 코스닥이 이럴 효과와 이 효과가 코스피 대비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었는데 2001년 이후 코스닥은 12번의 이럴 효과를 보았거든요. 그 버블 번개 이후에 그 반등 폭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2001년 그 수익률을 포함하면은 평균 수익률은 한 4% 정도 됩니다. 일단 대형주의 그 이익 바닥 다지기가 아직 관찰되지 않는 점도 중소형주 위주의 수급 모멘텀 연장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해요. 절대적인 영업이익률로 보면은 중소형주의 23년 영업이익률 컨센이 한 7.6% 낮아요. 그러나 내년 대형주의 영업이익률 컨센은 연초 대비 점차 낮아지고 있어서 중소형주 영업이익률 컨센서스하고 갭이 약간 축소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고강도 긴축이 진행되고 있는 구간에서 여전히 금리 방향성이 높은 민감도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장기금리는 10월 중 고점, 단기금리는 11월 중 고점을 형성한 뒤 점차 하방 압력이 높아질 거다.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 장단기 스프레드 축소 시 코스피는 이를 좋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12에서 2년물 스프레드 축소 시 코스피 평균 수익률은 1.6%를 기록해서 평균치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고 2년물 하락 시 코스피 평균 1월 수익률은 2.5%예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그 금리 인상 종료 시점은 빠르면 오는 2월, 늦어도 오는 3월 FOMC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향후 금리의 상승 압력보다는 하향세가 좀 이어진다면 이럴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는 그런 판단도 있는 거죠. 일단 물가도나 흐름은 이어지겠는데 성장 및 고용 지표들을 고려할 때 연준의 그 주장이 힘이 실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1월은 2월 초 FOMC를 앞두고 긴축에 대한 재평가가 반영될 수 있는 국면이다. 그렇게 언급하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하여튼 1월 효과가 좀 왔으면 좋겠어요. 1월 효과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1월 4일 날 FOMC 회의록이 나오니까 한번 보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한번 지수들도 먼저 나타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2236.40 마지막 장 일단 하락으로 갔는데 미국장이 30일 날 보니까 아주 쇼킹했어요. 막 쭉 빠지는 줄 알고 했더니 깜짝 놀랐어요. 다시 그 낙폭을 줄였습니다. 낙폭을 확 줄여가지고 다행히 올라갔다. 저는 이거 크게 떨어져가지고 야 이것도 폭락 아니냐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낙폭을 줄여가서 올라갔다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좀 많이 빠지면은 또 우리 장이 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도 막판에 올라갔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고요. 필반도 신나게 빠지더니 결국은 나중에 막판에선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0.11 0.7 빠졌지만은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였다는데 의의를 둡니다. 2,500원 넘겼는데 내일 보니까 좀 오르지 않겠어요? 좀 한 2,500에서 한 2,600선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겠나 예상을 해봅니다. 환율은 1263원 5원 빠졌어요. 요즘 환율 장난 아닙니다. 뚝뚝 빠집니다. 뚝뚝 신나게 흘러내리고 있고 달러 일본엔 0.7원 빠져가지고 131.11 11엔이고 유가는 80.26달러 소폭 올랐습니다. 일본 엔화 963.20원 올랐고요. 유로화는 1351.92원 소폭 하락. 중국 이엔화는 182.44원입니다. 소폭 상승을 했고요. 휘발유는 1541.67원 소폭 상승. 국제금값 1826.2달러 소폭 상승을 했고 국내 금값은 73,551.1원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데 금값이 좀 오르기 시작해요. 전 개인적으로 금을 좀 사고 싶어. 돈이 있으면 금 좀 사다가 한번 어느 정도 좀 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실물이 낫지. 저는 코인이나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금이 안 낫습니까? 저는 금이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기로 볼 때 금 투자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그 보니까 이거 3.879야. 보니까 뭐 잘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미친 듯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갑자기 미친 듯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3.8대 여기서 잠시 놀 것 같습니다. 너무 좀 약간 등락이 심하고 선물도 현물하고 비슷해요. 뭐 쭉 빠졌다가 막 좀 올라왔어요. 낙폭을 줄였고 다우가 한 0.17% 빠지고 S&P가 0.16 했는데 다행히 나스닥은 올랐습니다. 0.05 러셀도 0.24% 정도 올랐습니다. 유로는 다 빠졌어요.
독일 마이너스 1.38, 프랑스 마이너스 1.63, 영국 마이너스 0.66, 유로는 마이너스 1.51, 이탈리아 마이너스 1.5 이렇게 좀 많이 빠졌습니다. 우리의 삼성전자 55,300원, 55,300원으로 해서 아주 재미없는 흐름을 보였어요. 이게 주간 주봉인데 주봉이 계속 이렇게 하향으로 돼 있죠. 쭉 밀려 내려오는 느낌이에요. 지금 보니까. 제가 볼 때는 55,000원 선도 좀 약간 위협됩니다. 제가 볼 때는 55,000원 선도 순간 깨질 수가 있지만은 한 55,000원 선에서 좀 지지해 주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봅니다. 좀 약간 등락이 심할 것 같아요. 이럴 장에서 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본주랑 거의 비슷한데 5만원 선 지킬 겁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5만원 깨질 수도 있습니다. 깨질 때는 조금 담고 또 오르면은 좀 기다렸다가 또 상황을 봐가면서 하나씩 먹어갑시다. 한꺼번에 하지 마세요. 당분간 5만 초반에서 놀 겁니다. 5만 초반. 5만 전제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성급할 건 없다는 겁니다. 성급할 건 없고 차분하게 갑시다. 이 주가 예측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장기적도 그렇고 단기적도 그런데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한 상반기는 좀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과 아주 재미없고 개미를 완전 피말리려고 하는 그런 외인과 기관들의 협공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해야 돼. 누구랑 극복할 건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천회장 같이 놀 건지 아니면은 더 좋은 유튜버 있으면은 그 유튜버랑 놀면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솔직하게 얘기했지만은 제가 무슨 뭐 주식 전문가도 아니고 무슨 박사도 아니에요. 주식 박사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이웃집 오빠야 삼성만 좋아하는 혼자만 빠져 있어가지고 집착하는 삼성전자 오빠로서 동생으로서 형으로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니까 그냥 편하게 같이 가요. 같이 갑시다. 멘탈 관리만 잘 하면서 가면은 크게 실패할 것도 없고 손해볼 것도 없습니다. 결국 장기전으로 가야 돼요. 하여튼 올 한 해도 재미있는 일, 기쁜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합시다. 여러분 즐겁게, 신나게. 알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해요. 여러분 굿나잇.